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시계에 대한 리뷰 말고 시계 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시계나 리뷰하지 뭐 이상한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명품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앞으로 시계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걸 예측해보자는 게 이번 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데이트저스트 16014 리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자면 체감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소득은 반대로 계속 떨어집니다. 고물가 저성장,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얼마 전에 경제신문을 보는데 한국은행이 2023년 한국 경제 성장치를 1.7%대로 점치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1.6%, 그리고 IMF에서 2%대로 낮춰서 보고 있고요. 성장치에 대한 예측이 기관마다 매달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푸틴이 핵을 쏘네 안 쏘네 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 아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런 와중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조 4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산유국 감산 같은 대외 여건 악화가 여기저기 터져나와서 고물가 고금리 거기에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 소비 뭐 전부 위축돼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빠르게 식을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닌 2022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2023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데이터상의 예측이에요. 저 혼자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듣기엔 지금도 너무 힘든데 23년에 더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서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률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두 달 내로 끝날 만한 경기 침체가 아닌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디서 23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일단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겠지만 신차나 중고차 혹은 가전제품 판매, 가구 판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께서 하나같이 진짜 힘들어하세요. 일단 자동차는요, 내구 소비재죠. 가구, 텔레비전 이런 게 다 내구 소비재예요. 내구 소비재는 한번 구매하고 나면 1년 이상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하는데요. 이런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오면요,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내구재의 소비는 언제 늘어나느냐? 일단 주머니에 현금이 있고 사업상의 문제가 없을 때, 직역해서 형편들이 좀 넉넉할 때 우리는 TV 좀 바꿔볼까? 차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엔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 차 바꾸신 분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차는 필요 이상의 배기량을 가졌거나 상식선보다 비싼 그런 수입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급 신차를 뽑는 분들이 1, 2년 전에 비해 어떤가요? 많이 줄었죠. 확연히 줄고 심지어 웨이팅 걸어두었던 출고 예정 차량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0인치 넘는 대형 TV, 수입 가구 뭐 이런 거 소비가 확실히 줄죠. 왜냐면 당장 필요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렇게 고물가 저성장 시기라 해서 라면이나 쌀, 계란, 우유 이런 거는 소비가 줄어들진 않죠. 이거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를 줄일 수는 없지만 내구 소비재, 즉 내구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거고요. 거기다가 금리, 환율 직격탄 맞으니까 모든 할부금이나 이자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차나 전자제품 이런 걸 안 사는 거죠. 모든 경제는 도미노식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내구재도 이렇게 타격이 심한데 명품은 어떨까요? 명품 중에서 가격대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시계 같은 명품은 더더욱이 어떨까요? 이런 건 사치적 내구 소비재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시기에 사치적 소비재를 사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팔고 싶어 하죠. 왜냐면 가계대출 이자 내야 되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주머니는 계속 가벼워지니까 필수 소비재를 구매하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돈들만 쓰더라도 빠듯해지는 거죠. 그럼 사치제들을 점점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때 1, 2년간 보복 소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사치제 소비가 급등했고요. 오픈런 말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은 점점 올라갔고요. 예전 같으면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을 시계들도 덩달아 피가 붙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특정 시계를 까는 건 아니지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피가 안 붙었던 시계들을 팩트로만 나열해보면 데이트저스트류는 전부 피가 안 붙었었고요. 36mm 금통류, 그리고 화이트 골드 금통류 전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시계들이 마피였는데, 마피는 마이너스 P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시계가 나오기만 하면 누군가가 사주는 투기 가열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들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 정점일 때랑 마피였을 당시 3년 전 시계값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요.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가격들을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우리 우려대로 도래했습니다. 안 오길 바랬는데요. 사람들은 물가가 잡혀가고 안정화돼가는 기간 동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힘들 거고요. 목돈이 될 수 있는 명품 시계 같은 건 아마도 한동안 시장에 저렴하게 내다 파는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로로 돌아간다? 이제 롤렉스는 끝났다?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라는 걸 하지 않으셔야 될 분들이겠죠. 제가 예전에 연준이 빅스텝 처음 시행하던 시점부터 시계 사지 마시라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4차례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리고 이번 달에 다시 빅스텝 밟았죠. 인플레이션이 7% 초반으로 떨어졌고 자이언트 스텝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숨 쉴만 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침체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23년은 참 힘든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고 보자면 보복 소비 이전 3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게 아마 사치제의 어떤 바닥 근처 언저리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폭락보다는 조금만 더 하고 버티다가 버티던 분들이 무너져서 패닉셀이 나오고 나면 그때쯤엔 타이트했던 금리 인상 폭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금리 동결 시기를 거치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사치제 시장도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폭등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숨쉴만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사치제를 미친듯이 사들이진 않아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폭등은 나중 얘기고요. 정상적인 가격대, 그런 가격대가 오고 나면 횡보가 오고 횡보하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시장뿐만이 아니라 명품 시장에서도 이런 걸 예상하고 새거에 대한 수요는 지키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요. 리테일을 자꾸 올려서 오히려 소비계층이 좁아지게끔 하고 있어요. 명품에 대한 소비계층은 좁아지지만 오히려 갈망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가치는 자꾸 올라가 주겠죠. 이걸 증명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며칠 전 신문에 세계부자 1순위가 바뀌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태 세계부자 순위 1위가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였는데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세계부자 1순위가 됐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LVMH 회장이죠. 제가 샤넬 J12 편에서 언급해드린 기업이 LVMH였는데 이 기업은 명품 시장 최대의 고래 기업이에요. 모에샹똥, 헤네시 그리고 루이비통이 합병된 기업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찬 디올도 이 기업 소유고요. 벨루티, 셀린느, 펜디, 지방시, 겐조, 로에베, 로로피아나,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캐리어 명품 브랜드 리모아도 LVMH 소유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쉬, 베네피트, 아쿠아 디파르마, 이런 코스메틱 브랜드들도 이 기업 소유고요. 불가리, 프레드, 위블로, 티파니, 제니스, 태그오이어, 쇼메, 그리고 주류 브랜드까지 알아보면 모에샹똥, 돈페리뇽, 헤네시같이 내노라 하는 브랜드가 모두 여기 소속입니다.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사치성 내구재는 소비가 줄어든다 말씀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오히려 럭셔리주는 필수 소비재처럼 치솟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 용어로 배블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배블런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 배블런 효과는 충분한 부를 가진 상류층 소비자로부터 나타나는데, 주위 시선을 의식하거나 계층을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요새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 이런 것들을 어디 상류층만 사나요?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양상을 배블론 효과의 상류층을 선망하는 사람들의 소비 형태라고 해서 파노플리 효과라고 불려요. 명품족, VIP 마케팅을 이 두 가지, 배블론, 파노플리를 겨냥하고 경제 위기일수록 과소비는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롤렉스 하나, 샤넬백 하나 이런 거 하나씩 사려면 안 먹고 안 쓰고 몇 달을 모아서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마저 계속해서 금액이 오르고 피까지 붙습니다. 이러니까 명품 시장은 망할 수가 없어요. 단 과도하게 붙은 프리미엄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께 1년 전에 시계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1년 뒤에 사세요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약속한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내년이 고물가 저성장이라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은 오히려 투자하기 적기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최저점을 점치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치제의 보복 소비성 프리미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구매했던 금액보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반값 이하까지 손해보면서도 던지려고 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한 30%씩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사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하락이 오면 옥석 가리기는 당연한 수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전 기준으로 원래 마피였던 시계들은 좀 피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대 오빠님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50만원 더 떨어졌어요, 100만원 더 떨어졌어요 하실 분들은 구매를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도 지금까지 안 사고 버틴 내가 대견하다, 이 정도 가격대면 3년 전으로 회귀한 시세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만,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시계들만 눈여겨보시다가 금매 위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서만 내년부터 천천히 구매하시면 몇 년 뒤에는 분명 스마트한 투자였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별개의 얘기지만 요즘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림이나 미술작품 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세대가 중장년층이 아니고 20, 30대 젊은 영리치들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치제 시장이 호황이라는 걸 뒷받침해주듯이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2조 8,500억으로 근 3조에 육박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걸 야누스 소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거 사려고 하고, 고가여도 품질이 좋으면 사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거죠. 경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명품이나 사치품 시장이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과도하게 부풀었던 피가 빠지고 있을 뿐이지, 또 그럴수록 잠재 구매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 4년 전으로 어느 정도 회귀하고 횡보를 거치고 나면 또 나중에 1000만원짜리 롤렉스를 국민시계로 불리는 날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그래서 시계는 바닥이 어디예요? 하시면 제 생각인데요. 시계의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건 파텍 필립 노틸러스였고요. 파텍 필립 이후에 롤렉스 스틸류가 피가 붙으면서 매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통까지 붙었고요. 그럼 스타트선인 금통류의 리테일이 그 지지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인기류의 시계들 금통류부터 리테일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시대에 진입을 한 겁니다. 매장에 금통류가 다시 좀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전 가격으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확히 3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트저스트류는 롤렉스 매장에 가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금통류도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시 자연스레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그런 상황이 꼭 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계 시장이 망했느니 어쩌느니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게 정상 범주의 시장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계를 떠나서 주식, 코인, 부동산 전부 리셋 버튼이 한번 눌려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락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어느 정도 시점쯤에는 팔 사람 다 팔고 나면 횡보 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부터 다시 천천히 소비가 살아날 시기가 온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오면 누구나 두려워서 계속해서 하락을 외쳐요. 다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주구장창 하락만 보는 거죠. 시계를 떠나서도요. 내년에 남들 곡소리 날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년에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힘든 건 내 옆사람도 앞사람도 다 같은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허리띠 졸라매고 나온 투자금들로 원기용 모아서 어디에 투자하며 지내야 할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은 부동산일까? 코인일까? 주식일까? 시계일까? 작품일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추천 시계를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상승장이 오면 방송을 쉴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는 꾸준히 시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승장에 왜 안 하냐면, 상승장에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투기를 부추기는 일이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저번 상승장엔 제가 유튜브를 쉬었고 하락장에서는 꾸준히 시계를 추천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